이번 시간에 4단원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챕터였던 원의 방정식의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원의 방정식에서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를 배우셨거든요.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원래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의 정의가 뭐죠? 평면에서 만약 공간에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된다? 바로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나온 것이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무슨 형이었다? 바로 표준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정점, 한 점으로부터 그 일정한 거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것의 합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루트 씌운 게 r하고 같기 때문에 양변 제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 자, 특히 이걸 무슨 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표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에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중심, 하나는 뭐다? 반지름. 자, 그래서 이 형태로 나타나면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이걸 무슨 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기본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에 대해서 굉장히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자, 뭐였죠? 자, 여기 바로 원입니다. 자, 근데 무조건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는 중심, 하나는 뭐다? 반지름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x끼리 완전제곱이 됐었고요. y끼리 완전제곱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은 되는데 자, 일단은 원이 100%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반지름이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일반형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뭐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항이 없다? 자, 그죠? XY항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XY항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는 X끼리 완전제곱이 되고 Y는 뭐다? Y끼리 완전제곱된다는 것이 바로 XY항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이 3개 주어져 있으면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표준형과 기본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은 뭐냐면 일반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나 적을까요? 자, 무슨 형이라고요? 자,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바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죠. 그래서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교점의 개수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도형이 몇 점에서 만나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위치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요. 자, 그게 뭐를 봐야 된다? 판별식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원에서만 독특하게 쓰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는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를 비교했었죠? D와 R을 비교했었습니다. 자, D는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 그리고 반지름이 뭐다? R이죠? 그래서 D하고 R을 비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위치관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크면 자, X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뭐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D가 0이면 중근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 근이 한 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점이 몇 개다? 한 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뭐 한다고요? 접한다라고 그러고 이 파란 선을 무슨 선? 접선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요? 활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있는 선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데요.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작다. 즉 해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그런 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은 몇 개가 나온다? 0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만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 D와 R의 관계였죠. 자,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딱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접할 때예요. 그래서 D하고 R이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우리가 D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하고 비교해보면 D가 무엇보다 반지름보다는 더 작다라고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는 뭐다? R보다 뭐다?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원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기본 수학답게 딱 세 가지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앞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었어요.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자,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뭐다? 연립방정식을 판별식 보셔도 되고요. D하고 R을 비교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스텝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step. 이 중심이 1,-4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방정식을 물었어요. 자,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중심. 자, 그리고 뭐다?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식에 넣으셔야 되냐면 바로 표준형인 x-a 제곱 마이너스 x-a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 뭐다? i 제곱이라는 공식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x좌표 중심의 x좌표를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을 빼셨고요. 자, 여기는 뭘 빼야 된다? 그죠? -4 중심 y좌표를 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요? 반지름의 제곱자리죠. 그래서 5의 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계산할 건 없지만 여기서는 -4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4를 더하는 거하고 같죠? 예, 그리고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무수형이 바로 집어넣어준다, 표준형이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우리 개념 정리가 3개 였듯이 우리가 첫 번째 스텝 문제도 3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의 표준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의 뭐다? 일반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변형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계를 다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래요. 이걸 계산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x는 x끼리 완전 제곱을 하시고요. y는 뭐다? y끼리 완전 제곱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미리 상수항은 어떻게 하냐면 이항을 해둬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보입니다. 자, x는 x끼리 완전 제곱, y는 y끼리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완전 제곱이 되려고 하면 자, 4의 반 2입니다.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자, -2의 반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하면 1입니다. 좌변에 우리가 5를 더했기 때문에 우변에도 뭘 더해줘야 된다? 바로 5를 더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완전 제곱식 고치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1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4 더하기 오니까 얼마다? 9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는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이고요. 여기는 y 마이너스를 전체 제곱이어서 여기는 얼마다? 9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 들어가겠고요. 자, 9는 뭐의 제곱이다? 3의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것이 나타낸 그 도형은요,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반대죠. 자, -2, 자, 이 부호 반대니까 얼마다? 1이 되겠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그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도형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원은 더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원과 직선 위치관계 부분이죠. 자, 위치관계는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수학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배웠습니다. 물론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D하고 R을 비교하는 걸 나왔는데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만 봤던 거고요. 우리가 이 책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내는 공식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정식으로 풀었다?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y는 ex를 대입하니까 여기 y 자리에다 뭘 대입한다? 그죠? ex를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x제곱하고 4x제곱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x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보면 5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판별식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다? 2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4, 5 얼마다? 20이죠. 자, 25하고 20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5가 됩니다. 자, 45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지요? 예. 자, 그래서 순서가 연립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판별식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판별식 0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원과 직선은 뭐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뭐한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관계 문제는 반드시 연립을 통한 판별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개념 정리도 3개 하셨고 첫 번째 스텝 문제도 3개를 정리하셨거든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세컨드 스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컨드 스텝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래요. 요거는 딱 무슨 형에 집어넣으면 된다? 표준형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될 공식이 뭐지요? 자,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다? r 제곱이 바로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1번. 자, 그쵸? 우리가 바로 여기 x 좌표를 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빼는 것은 뭐다? 2를 더하는 것과 같고요. 자, y 좌표 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3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4의 제곱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자, 여기는 우변에 있는 4의 제곱을 얼마로? 자, 16으로 계산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답을 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그러면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중심이 원점이래요. 이게 무슨 형? 기본형. 자, 그래서 기본형 공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r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의 제곱이다? 자, 루트 6의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다? 6이다 라고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그 성질을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식을 만든 부분, 그리고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형과 기본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암기하셔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다음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그 좌표를 주고 글로 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로 주고 있냐면 그래프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어떤 원이죠? 두 가지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은 뭐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3,2예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특수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자, 어느 축이 접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X축에 접한다라고요. 자, 왜냐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요 길이는 그럼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X축이 뭐가 된다? 바로 접선이 되거든요. 그럼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나요. 자, 그래서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바로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 요 길이 2 맞죠? 여기도 얼마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할 때는 바로 여기는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자, x좌표 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3을 더하는 것 같아서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y좌표를 뺍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얘 바로 반지름 제곱자리가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바로 얼마로? 자, 4로 계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좀 특수한 형태였습니다. 자, 무슨 축에 접하고 있다? X축에 접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심이 어느 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네요.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반지름은 자, 여기 보면 딱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자, 여기 3, 여기 3, 여기 3. 그래서 지름이 6이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다? 지금 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좌표 뺍니다. 자, y좌표는 뺄 게 없네요. 자, y제곱이 되고요. 반지름이 제곱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3의 제곱 대신에 최종적으로는 뭘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자, 얼마를, 자, 9를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처럼 수치 그리고 기호로 우리가 막 글로 우리가 힌트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져 있을 때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좀 특수한 형태였습니다. 자, 1번은 무슨 축에서 판다고요? X축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X축에 접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X축 자체가 접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번은 중심이 어느 축 위에 있죠? 그죠? X축이 있죠. 우리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은 Y좌표는 얼마다 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형이, 그러니까 그래프로 주어져 있을 때도 힌트를 잘 뽑아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본문에서 배우셨던 거죠. 자,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나와 있지 않다?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름의 양 끝점이 저 두 점이라는 것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있고요. 자, B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름의 양 끝점으로 이렇게 그려진대요. 오늘도 원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이 두 점의 무슨 점이, 자, 바로 중점이 뭐가 된다? 예, 바로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자, 저거를 중점 구하시면 되겠죠. 자, 3하고 마이너스를 더하고요. 자, 그 다음에 6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중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은, 자, 2분의 2니까 1. 자, 2분의 2니까 얼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 1,1이네요. 자, 그리고 반지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은 우리가 무슨 길이하고 똑같다? 그죠? OA 길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OB 길이를 구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루트. 자, 그럼 어디에서? 자, 그러면 1,1에서 3,6까지 거리 한번 볼까요? 자, 1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1에서 6을 빼서 제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다? 4.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이에요. 25. 그러면 얼마다? 루트 29가 되네요. 자, 요거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답 나왔네요. 자,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은 원점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9인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불러보시면 x-1의 제곱이고요. y-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루트 뭐다? 29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다? 29다라고 푸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게 되면, 자, 그거의 중점이 뭐가 된다? 중심. 자,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양 끝점까지 거리가 뭐다? 반지름. 아니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이게 지름이죠, 그죠? 자, 그걸 2로 나눠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원에선 두 가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중심, 하나는 뭐다? 반지름입니다. 이 부분 앞의 문제보다는 약간 어렵죠? 자, 그 개념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무슨 형이죠? 그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론은, 자, 저기 있는 일반형은 무슨 형으로 고추라고요? 그죠?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x는 x끼리 완전 제곱, 자, 그 다음 y는 뭐끼리 y끼리 완전 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항은 미리 뭐한다? 우변으로 이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x가 완전 제곱이 되려고 하면. 자, 6의 반, 3의 제곱입니다. 자, 9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반, 얼마죠? 마이너스 2. 그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좌변에 우리가 바로 10을 더했습니다. 우변에도 뭘 더하셔야 되냐면 10을 더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나온 식은,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9는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하고 1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9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중심, 자, 구해볼까요? 자, 중심 부호 반대입니다. 얼마다? 자, 마이너스 3, 얼마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자, 9가 아니고 3입니다. 왜? 3의 제곱짜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서는 무슨 용으로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정말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기본 수학에서는 뭐를 배우지 않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내는 공식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D하고 R을 비교하는 걸 좀 많이 쓰는데 우리가 기본 수학에서는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 가장 일반적인 위치관계 해결법으로 풉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두 개는 뭐 해야 되죠? 그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을 판별식을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죠? 접한다 이렇게 됩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 일단 대입을 하겠죠. 자 Y에다 뭐를 대입하시냐면 x-3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x-3 더하기 1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x-2의 제곱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제곱을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 2항이 되면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가 해야 되냐 판별식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가 뭐다 짝수네요. 그래서 일단은 4분의 d를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의 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반은 얼마지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뭐 한다? 제곱을 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AC 그럼 2 곱하기 얼마다? 3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6 얼마다? 마이너스 2죠? 자 0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관계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래프 그리면 되지만 이 단원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계산상으로 위치관계를 보는 거였어요. 자 T는 0보다 작네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치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하라고요? 연립방정식 만든다. 두 번째는 판별식으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시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8번보다 약간 발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일단 위치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단계 뭡니까?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자, 그러면 세워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그러면은 y 대신에 x 플러스 k를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이고요. 자, 8 이항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2x제곱이고요. 자, 2k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판별식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2k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가로 풉니다. 자, 더하기 16이어서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4분의 d인 뭐다? 바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뭐다? 크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거 k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다? 2차 부등식이죠. 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고요. k 플러스 4하고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거는 자, 요걸 0대기 하는 값이 마이너스 4하고 4인데 0보다 작으면 무슨 범위라고요? 자, 4의 범위 되는 거 맞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바로 1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k는 마이너스 4에서 어디 사이다? 4 사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러면 4분의 d인 뭐가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 얼마다? 0이 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k제곱이 16이니까 k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자, k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 또는 마이너스 4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3번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3번은 만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4분의 d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0보다 뭐하다? 0보다 작다 라고 푸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고요. 자, 요거는 우리 1번 풀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인수분해를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거는 기준되는 점이 마이너스하고 4인데 0보다 커요. 자, 0보다 크면 무슨 범위다? 그죠? 양쪽 범위다라고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자, K는 뭐보다? 4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지 않을 때 바로 위치관계에 해당되는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8번보다는 9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우리가 푸는 방법은 똑같은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중단원 학습 점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념 3가지를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죠.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문제들 한번 응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